여러분 안녕하세요. 3.1절 100주년 바치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베트남에서 하노이 선언이 무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모두 다음을 기약하고 있으니까요.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결코 이게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을 바라고 또 바랐던 우리 선조들처럼 평화를 바라고 또 바라면 빼앗긴 들의 봄이 오듯이 갈라진 한반도에도 봄이 다시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치칸 뉴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3.1절 100주년 당일이 밝았습니다. 혹시나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민중의 소리 사무실이 안국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가 3.1운동 100주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쪽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침부터 굉장히 밖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3.1절 같은 느낌이 너무 물씬 풍기는 가운데 바치칸 뉴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3.1절 100주년을 남북이 그나마 화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어제 그 하노이 선언이 잘 풀렸더라면 종전선언 어제 만약에 딱 하고 3.1절 100주년까지 이렇게 맞이했으면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좀 큽니다. 어제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보고 이게 무슨 얘기지? 너무 놀랐는데 어제 갑자기 하노이 선언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회의장을 다 트럼프, 김정은 이렇게 떠났더라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어안이 벙벙했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상이 직접 만나서 정상들이 특히나 미국 대통령이고 이러면 일정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정 잡고 이렇게 직접 와서 거기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잡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와서 중단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예를 미소 이런 합의하고 이럴 때 아니고서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대개는 또 이런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는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밑에서 협상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정상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끝나고 나서도 그래도 양국이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최대한 이게 좀 안 좋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결렬됐다, 쫑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좀 옳지 못한 표현인 듯 하고요. 이번 합의는 안 됐지만 그래도 다음에 하자. 일종의 좀 연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로 미국이며 북한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로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국 쪽에서 이렇게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물론이고 플러스 알파를 미국 쪽에서 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언론 복수에서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잠정적인 북미 간의 그 합의사항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보자면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가 일단은 사전 합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테이블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원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듯해요. 글쎄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북측에서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만 보면 북측에서는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또 영변핵 시설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까지 더 폐기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뭐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북한이 또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전면 해제를 우리는 요구한 적 없다라고 북한에서는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전면 해제 요구한 적 없고 경제, 특히 이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해달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북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만을 일단 나와 있는 얘기들만 보건대, 트럼프가 만약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복스 언론 보도대로 그냥 무난하게 딜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뭐 볼턴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나오던데 볼턴이 거기 들어간 게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볼턴이 물론 당연히 그런 얘기를 볼턴이 했겠지만, 누가 했다면 볼턴이 했겠지만요, 볼턴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만약에 원하지 않았다면, 협상 테이블을 깨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사실 제압을 할 수도 있었을 부분 아닐까요? 근데 이걸 어쨌건 볼턴의 주장으로 이게 뭐 회담이 무산될 상황이 왔는데도 어찌됐건 그걸 계속해서 밀어붙였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건 뭐랄까요, 요구가 분명히,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고, 대체 왜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런 요구 플러스 알파까지 갑자기 들고 나와서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뻔히 이게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북측에서 그 상황에서 덜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걸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오늘 경향신문에서 사설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영변 핵시설 말고 또 추가로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협상 테이블을 깰 정도로 중대한 핵시설이라면 왜 그동안 미국에서 이걸 거론하지 않다가 정상회담에서야 불쑥 이걸 꺼내들었는지 의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정말 딜 브레이커가 될 정도로 중대한 시설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수준인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협상 자체를 오히려 깨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내부 상황, 내부 이 사정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깊이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부에서 완전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아시죠? 어제 또 하필 그 상황에 북미 정상회담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옛 개인 변호사라는 코언이 트럼프 뭐 사기꾼이라고 핵폭탄급의 뭐 폭로를 하면서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냐 마냐, 탄핵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이 북미 회담에 누구보다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사람이 트럼프이기도 한데, 동시에 트럼프가 웬만한 합의를 가지고 가서는, 이게 너무나도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웬만한 합의를 가지고 가서는 미국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없다,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가 만족하는 수준이 되면 뭐겠어요? 거의 북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무릎 꿇리는 완전한 북한의 항복 상태? 이런 정도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미국 내부에서 거의 까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아닐까. 우리가 지금 뭐 북한과 뭐 스몰 딜, 빅 딜 얘기하는데, 만약에 좀 좋은 내부가 미국 내부에서 좋은 분위기였다면 뭐 스몰 딜과 빅 딜이 뭐 어느 정도 그 언저리에 있는 거라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빅 딜이다 이렇게 좀 포장을 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가 웬만한 빅 딜도 미국 언론들이며 국회에서 완전 지금 씹힐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스에서 제가 뭐 이야기 드렸던, 그 사전에 이야기 드렸던 잠정 합의사항이라고 이 내용들이 쭉 나왔을 때 실제로 미국 내부 분위기가 disappoint라고, 실망스럽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하필 어제 코언 폭로까지 막 터지고 이러면서 좀 트럼프가 굉장히 좀 몰렸던 것 아닌가,
좀 웬만한 수준 합의 아니고서는 더 큰 거, 엄청난 것 이런 걸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이게 이제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한 것 아니겠냐. 그래서 아예 그냥 협상을 종료시킨 건 아니고 어찌됐건 더 연장을 시켜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향후 북한의 입장일 텐데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실컷 하겠다고 지금 왔는데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정말 기분 나쁘다고 판을 엎어버리거나 하면 이건 뭐 뭣도 안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박 기자회견을 해놓고서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생산적인 대화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상황이고, 북한 역시도 사실 경제 지금 살리기 위해서 이게 너무 절박한 회담이거든요. 북한 어쨌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경제를 최우선으로 지금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풀리지 않고서는 뭣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회담에 임하고 있는 터라 뭐 이 회담에 판을 깨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역시도 물론 지금 일단 연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긴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판을 깰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와서 이렇게 되면 자기 부정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건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자기는 뭐 오바마나 뭐 전임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때까지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걸 자기는 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해서 자기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켰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며 자신을 이제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이걸 갑자기 판을 깨면 자기도 이전 정부,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양국 간의 대화는 계속해서 양측이 다 지금 이걸 뭐 되돌리고 판을 깰 수는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의 판이 깨어진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또 다시 이럴 때마다 또 등장하는 운전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또다시 나서서 또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여기저기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좀 우리 없으면 안 돼. 참 진짜. 네. 사실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완전 아예 취소됐다가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엮어서 다시금 또 되살려지고 뭐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역시도 이 지금 하노이 선언 취소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전에 잘 좀 어떻게 다독여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불씨를 좀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또 피살의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아쉬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깨춤추고 아주 즐거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요. 어제 참 난리가 났더라고요. 황교안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되셨는데 정부 탓을 하셨다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이 장밋빛 환상만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글쎄 우리 정부가 미국과 너무 이 긴밀한 공조가 없어서 그렇다. 정보력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하셨다고 합니다. 글쎄 근데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다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를 가지고 어느 정도가 스몰 딜이라고 할 수 있냐 어디까지가 빅 딜이냐고 할 수 있냐 다들 이런 얘기를 했지 딜이 아예 없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막 이게 우리 정부가 못해 우리 정부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 정부가 정보력이 없다는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들도 사실 그게 불안해서 당연히 딜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종전선언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떨었던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면서 어제
애써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막 카메라 꺼지고 나니까 서로 악수 나누고 입이 째져라 웃으면서 결렬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결렬 막 이러면서 서로 표정 관리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았으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았는지, 한반도의 위기, 전쟁 위기, 갈등을 너무나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네. 뭐 그리고 사실 미국이 이런 얘기를 왜 안 해, 미국이랑 왜 이런 얘기를 공조하지 않았냐 이것도 웃긴 게요. 사실 그 중요한 협상 첨예한 내용이 오가는 상황에서 대략적인 건 얘기하지만 이것도 특히나 미국이 거의 뭐 막판에 지금 협상 테이블 와서야 갑자기 꺼내든 얘기였던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세상 어느 바보 같은 나라가 타국이랑 일일이 다 공유를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뭐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참,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전에도 왜 자기 전당대회 날 왜 북미 정상회담을 하냐고 우리 정부한테 묻던 게 왜 그런 사고,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어떤 사고에서 나왔는지, 네,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네. 하노이 선언 안 돼서 너무 좋아 죽겠다는 이 표정을 막 만연한 미소를 띠면서 입으로는 뭐 이번 정상회담 보니 참 걱정된다고 참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시던데, 이런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베 총리. 아우 너무 똑같아.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베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뜨거운 결의 아래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고 동시에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일본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네, 이때까지는 별로 지지 안 했던 것 같은데 결렬이 됐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에는 제 자신이, 아베 총리 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준대요? 일본 아베 총리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준다나? 모르겠네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재팬 패싱 걱정하시던 분들이. 근데 뭐 북한에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3.1운동 100주년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북한에서 일본에 과거 청산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던데 청산부터 먼저 하시고요. 네. 아무튼 자유한국당과 일본 아베 총리 정말 이 정도로 한마음 한뜻이면 거의 일심동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거의 같은 나라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그분들께 자유한국당도 거기 가서 같이 하시면, 정치를 하시면 참 이게 불협화음 안 나고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되며, 이렇게 아무튼 북미 정상회담의 갑작스러운 중단 때문에 뭐 많은 분들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특히나 현지에 파견된 기자들도 완전 멘붕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기자도 거기 가서 이제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예정돼 있던 일정들도 뭐 취소되고 했으니까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참 자사 기자들을 이상하게 홍보한 매체가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동아일보가 이렇게 자사 기자들이 지금 현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아이돌급 외모로 인기, 트럼프의 돌직구 질문 막 이러면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내용이 너무 웃깁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찌됐건 지금 취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느 기자가 활약할 게 딱 있을까 싶죠. 네, 일단은 뭐 두 기자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기자가 백승우 기자? 채널A 백승우 기자라는데, 이 남자 기자가 무려 아이돌급 외모로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아니 뭐 글쎄요, 이게 뭐 잘생겼다 아니다의 기준은 개인에게 있는 거니까 이거의 평가는 기다 아니다는 뭐 본인에게 개인에게 맡겨놓는다 치더라도 이런 상황이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과,
이걸 또 자사 매체에서 이걸 활약하고 있다고 기사로 낼 일인가, 이런 좀 약간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게 참 약간 살짝 무슨 이런 기사를 써,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이건 또 그렇다 쳐요. 이건 뭐 그냥 가십성으로 웃기게 재밌게 본다 치더라도 그 다음이 좀 황당합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돌직구 질문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여자 기자인데요. 트럼프의 돌직구 기자. 이 내용이 어제 또 화제가 많이 됐어요. 동아일보 기사, 이 기사에 따르면 김정한 특파원이라는 이 여자 기자분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긴장시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긴장시켰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분 어떤 분인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던졌던 기자분. 기사 지금 뭐 영상으로 많이 SNS에서 돌고 있어서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한국 기자 맞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기자분이, 김정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제재하고 압박할 거냐? 이렇게 물어요. 동아일보는 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사에서 트럼프가 이 채널A 기자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답변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황했나요? 저도 그 영상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한 기색은 전혀 못 봤던 것 같은데 어느 포인트에서 당황했다고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 자기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가 당황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당황시켰다는 거죠, 자기 기자가.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라서 당황했다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 영상을 봤지만 그닥 당황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 잘라서 답변하더만 무슨 소리야 그러시네요. 글쎄,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잘랐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했다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여기서 너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미 하고 있는 제재도 강력한 제재다.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 주민 역시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들 입장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이걸 보는데 저는 막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한국 기자가 지금보다 더 대북 제재 가해서 압박할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 과정, 이 상황이 뭐랄까요?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낯뜨겁고 지금 이게 오히려 질의응답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참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이 기자가 하셨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 미국 대통령보다 못한 마음가짐의 이 기자분, 도대체 국적이 어딘가 묻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라는 거고, 이걸 또 동아일보는 지금 거의 뭐 SNS에서 난리가 나고 막 욕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기자들 활약했다고 이렇게 내보내는 이 동아일보의 패기는 대체 무엇일까? 무슨 의도일까?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동아일보의 입장은 잘 알겠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청사는 너무 오래 미뤄둔 숙제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신한반도 체제로 통일을 준비하겠다, 이런 뜻도 밝히셨다고 하네요. 부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속도보다 너무 더뎌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헛소리들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 계속 너무 혈압이 오르고 막 속이 터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타국에 눈치 보면서 의존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우리 운명을 우리가 직접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아무튼 조금씩 무려 100년이 흘렀지만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잘 싸워나가자고요. 3.1절 100주년에 함께한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한독립 만세 저도 같이 외치며 네, 아유 많이들 어제 마음 상하셨을 것 같아서 참 속상하지만 저도 다시 우리가 힘을 내야죠. 갈 길이 멀어요. 다들 힘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절도 그리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만나요. 그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